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 여러분들도 이런 일 있으신가요?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루지 못한 기적을 한국에서 이뤄냈습니다. 모든 걸 다 걸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손 내밀어준 한국의 마지막 희망을 기대하며 온 영국의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희망을 품고 한국에 온 영국 박사의 이야기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브레넌입니다. 영국 왕실의 유일한 여성 주치의이자 옥스퍼드 의대 석좌 교수죠. 사람들은 저를 철벽 여의사라 부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완벽주의자라는 뜻이겠죠. 실제로 저는 그런 평가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만큼 가슴을 무너뜨리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요. 가장 강인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가장 냉철하다고 평가받던 사람도 아이의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지죠. 저는 세계 최고의 의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병을 마주했을 때 그 어떤 의학 지식도, 그 어떤 명예로운 칭호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마로서의 절박함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 전부인 딸을 살리기 위해 저는 자존심도, 편견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나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샬럿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17살 딸은 항상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을 꺼리는 저를 닮았죠. 그날도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했어요. 쓰러졌다고? 어떻게 된 거야?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죠. 얼른 샬럿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열이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열이 있었니?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했어? 연속된 질문에 샬럿은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요. 보건실에서 좀 쉬었더니 괜찮아졌고요. 엄마가 너무 걱정할까봐.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딸은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평소 저의 모습이 얼마나 차갑고 냉정했으면 아픈 것도 말하지 못했을까요? 샬럿, 내가 아프다면 엄마에게 꼭 말해줘야 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엄마로서의 마음은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고 싶었죠. 아마 단순한 피로겠지. 요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럴 거야. 하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샬럿을 데리고 제가 근무하는 왕립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샬럿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걱정 마, 샬럿.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혹시 모르니 검사만 해보는 거니까. 제 말과 달리 샬럿의 안색은 좋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쉽게 피로해 보이는 모습. 의사의 눈으로 보기에 분명 정상은 아니었죠. 동료 의사 마틴에게 간단한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서성였어요. 샬럿은 대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엘리자베스,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마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가자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샬럿이 희귀성 백혈병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희귀성 백혈병이라니. 제가 지금껏 만난 최악의 케이스 중 하나였죠.
치료 성공률이 극히 낮은 유형이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검사해. 오류일 거야. 마틴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요청대로 2번, 3번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3번째 검사까지 같은 결과예요. 엘리자베스. 마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듣는 소리처럼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제 딸이, 제 전부인 샬럿이 희귀 백혈병에 걸렸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그때 문득 의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사례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내가 직접 모든 검사를 다시 할게. 완전한 진단을 내릴 거야. 마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했어요. 의사이자 엄마인 저의 필사적인 노력을 지지해준 거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모든 의학 논문을 뒤졌어요. 새벽까지 계속됐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유전자 매칭이 필요한. 이건 내가 고칠 수 있어. 반드시 고쳐야 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명인 내가, 왕실의 주치의인 내가 고치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못 고친다면 엄마인 내가 반드시 고쳐줄 거예요. 그건 내 딸이니까요. 내 유일한 가족인 샬럿이니까. 다음 날, 저는 샬럿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평생 환자들에게 냉정하게 진단을 전했던 저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어요. 샬럿, 검사 결과가 나왔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병이 있어. 샬럿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었어요, 엄마. 어제부터 엄마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딸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눈물을 참고 있는 건 환자인 샬럿이 아니라 엄마인 저였죠. 철벽 같던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으로 제 지식, 제 경험, 제 명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샬럿,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엄마가 어떻게든 널 고쳐줄 거야. 세상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엄마야. 약속할게. 샬럿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끔찍한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만약 내가 내 딸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후 2달간 저는 영국 전역의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샬럿의 유전자와 매칭될 골수 기증자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유전자 매칭률이 너무 낮았어요. 브레넌 경,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제가 주치의로 있는 왕실에서도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스위스, 미국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죠. 밤마다 샬럿의 방에 앉아 그 아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점점 마르고 창백해지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의학 지식이 뛰어나도 내 아이의 아픔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엄마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샬럿의 컴퓨터 화면에서 이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로 된 제목,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내용이었어요. 샬럿, 이게 뭐니? 한국국립암센터에서 온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샬럿이 제게 말하지 않고 다른 나라 의료진에게 연락을 했다니. 근데 왜 하필 한국이야? 그런 나라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니? 샬럿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아픈 와중에도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제가 K-팝을 좋아한다는 거. 특히 BTS요. 그래서 한국 문화나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암치료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부심이 상처받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넘어 다른 나라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다니. 게다가 한국이라니.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북한과 분단된 작은 아시아 국가였을 뿐이었죠. 한국이라고. K-팝 때문에 그런 나라에 치료를 부탁했다고. 샬럿의 이메일을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솔직히 한국은 제 의학적 세계 지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옥스퍼드 의대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언급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엄마, 한국은 의료 기술이 정말 발달한 나라예요. 특히 암 치료에서는요. 샬럿이 설명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샬럿, 그곳은 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곳이 아니야. 수돗물도 제대로 마시기 힘든 나라가 아닐까? 그런 곳에서 우리 영국, 미국, 스위스도 해결하지 못한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니?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튀어나왔습니다. 샬럿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BTS도 한국 출신이고요. BTS라니. 제 딸이 좋아하는 음악 그룹이었죠. 하지만 그게 의학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BTS가 유명하다고 그 나라 의학이 발전했다는 건 아니잖아, 샬럿. 샬럿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BTS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한국은 디지털 기술, 로봇공학,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의료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에도 여전히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샬럿을 위해 그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국립암센터의 김종우 박사팀이었어요. 그들은 샬럿의 희귀 백혈병과 유사한 사례를 연구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골수 이식 방법과 약물 조합을 개발했다고요. 더 놀라운 건 샬럿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답변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마치 마지막 희망의 끈처럼 그 이메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 세계 최고 의료진이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저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암치료 성공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골수 이식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딸의 생명을 걸기에는 너무나 큰 모험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샬럿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어요. 영국 최고의 병원에서 받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딸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샬럿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샬럿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 가고 싶어요. 꼭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결정됐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샬럿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영국에서의 모든 치료법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희망, 비록 그것이 자존심을 버리고 낯선 나라에 의존하는 것이라 해도 저는 그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알았어, 샬럿. 한국에 가자. 다음 날 저는 옥스퍼드 의대와 왕실에 휴직계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죠. 브레넌 경, 정신이 나가셨습니까? 한국이라니요. 그곳은 의료 후진국입니다. 영국과 미국, 스위스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병을 그런 나라에서 치료받겠다고요? 의학부장 피터슨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의학을 모방한 것뿐입니다. 독자적인 기술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차라리 미국의 존스 홉킨스나 독일의 샤리테 병원을 시도해보세요. 하지만 이미 그곳들도 시도했었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유감스럽게도 도울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피터슨. 샬럿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볼 겁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과 함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저를 이성을 잃은 어머니로 바라보는 듯 했죠. 당신은 곧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당신의 자리가 여전히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의 경고가 가슴에 꽂혔지만 이제 저에게는 딸의 생명이 그 어떤 직업적 명예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럼 그때 생각하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꾸리고 한국에 대해 더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의 나라, 의료 수준이 높고 특히 암 치료 성공률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어쩌면 희망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국, 미국, 스위스에서도 불가능했던 치료를 해낼 수 있을까요? 출발 전날 밤, 샬럿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엄마, 두려우세요? 그 질문에 놀랐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걸 딸이 알아차렸다니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는데. 사실, 무섭단다, 샬럿. 정말 무서워. 엄마가 널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더 큰 위험에 너를 노출시키는 건 아닌지. 샬럿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저는 알아요. 한국에서 제가 나을 거라는 걸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과학과 증거에 의존해온 제가 이제는 딸의 느낌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 느낌이 우리를 구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명예로운 직위, 편안한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까지.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표지판은 한글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분주히 오갔죠. 엄마, 여기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에요. 샬럿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더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가야 하지? 우리는 국립암센터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영어로 된 안내판을 찾아 헤매던 중 한 노부부가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할머니께서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한국의 노인분들이 영어를 구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국립암센터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암센터요? 혹시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건가요? 샬럿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깊은 연민이 담겼어요. 저희 손자도 그곳에서 치료받았답니다. 잘 나았어요. 여러분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따뜻한 말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위로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택시 승강장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기사님에게 국립암센터로 가달라고 한국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택시 안에서 샬럿은 창밖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 첨단 기술의 광고판들, 깨끗한 거리.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 여기 정말 멋있어요. 샬럿의 눈에서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것을 보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빛이 흐려졌어요. 갑자기 창백해지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샬럿, 괜찮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분명 고통을 참고 있었어요.
비행기 여행의 피로가 그 아이의 약해진 몸에 무리를 준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루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국립암센터는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택시가 병원 앞에 멈추자 현대적인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규모가 크고 첨단 시설을 갖춘 것 같아 보였죠. 접수대에서 김종우 박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말하자 놀랍게도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영어를 구사하는 간호사가 우리를 김 박사의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병원 시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최신 의료 장비들, 깨끗한 환경, 효율적인 시스템. 영국의 왕립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장비들은 더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브레넌 경,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우 박사가 진료실 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단정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습니다. 샬럿이군요. 이메일로 본 것보다 더 예쁘네요. 김 박사의 친절한 인사에 샬럿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그는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수많은 국제의학학회의 인증서와 상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중 몇몇은 제가 잘 아는 권위 있는 상들이었죠. 곧바로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샬럿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니까요. 김 박사의 효율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곳에서 샬럿을 치료할 수 있을까?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외국인 가족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온 존슨 가족이었죠. 그들의 아들도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한 건 우리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존슨 부인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들에게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호전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우리는 암센터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해외 환자들을 위해 준비한 숙소였어요. 아담하지만 깨끗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차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한국인 아주머니가 음식을 들고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웃입니다. 오늘 도착하셨다고 해서 저녁 준비하기 힘드실 것 같아 조금 가져왔어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된장국과 몇 가지 반찬이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 어머니들이 아픈 아이에게 주는 음식이에요. 몸에 좋아요. 감사하게 음식을 받았습니다. 샬럿은 조심스럽게 된장국을 맛봤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샬럿이 그동안 식욕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음식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샬럿이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빛나는 불빛들. 영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곳에서 정말 샬럿이 나을 수 있을까? 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날 아침 찾아왔습니다. 김 박사 팀의 상세한 검사 결과와 함께 국립암센터의 진료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시설은 최첨단이었어요. 영국의 왕립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몇몇 장비들은 더 새로운 모델이었어요. 브레넌 경, 샬럿의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종우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화면에는 샬럿의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가 가득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기록들이었죠. 샬럿의 백혈병은 확실히 희귀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사한 케이스를 몇 번 다룬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확히 어떤 치료법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김 박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샬럿과 유전자가 67%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았어요. 67%요? 그건 기준 미달입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의학적으로 안전한 골수 이식을 위해서는 최소 75% 이상의 유전자 일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우고 가르쳐온 표준이었어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저희는 특별한 약물 조합을 개발했습니다. 이 약물들이 유전자 매칭률을 보완해주죠. 김 박사는 화면을 넘기며 임상실험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나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샬럿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영국에서 들었던 진단과 같았습니다. 차이점은 여기서는 희망을 제시한다는 것뿐이었죠. 검사실에서 추가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지막 희망이 생긴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한 한국인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아마도 항암 치료 중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박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어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죠. 그리고 그녀의 딸 소희는 2년 전부터 김 박사에게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두려웠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모두 포기했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소희는 이제 거의 완치 단계예요. 소희는 밝게 웃었어요. 그 아이의 건강한 미소를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나요?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든 엄마는 알아요. 자기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당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환자를 숫자나 케이스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마치고 샬럿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샬럿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생기가 돌았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샬럿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와 더 상의해볼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 치료 방법이 안전한지 확신이 서지 않아. 샬럿은 미소 지었어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여기 사람들이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모두 친절하고. 제가 나을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그 순간 제 딸의 눈에서 보이는 신뢰와 희망이 제 두려움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딸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알았어, 샬럿. 엄마가 김 박사와 자세히 상의해볼게. 내가 이렇게 확신한다면 그건 분명 의미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는 김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준비했어요. 놀랍게도 김 박사는 저의 모든 질문에 명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과학적이었고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동시에 솔직했어요. 브레넌 경,
저는 결코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의학에서 그런 보장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프로토콜은 샬럿과 같은 케이스에서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왔어요. 그것은 현재 샬럿에게 가장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하는 유일한 옵션입니다. 김 박사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세계적인 의사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려 노력했어요. 그것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샬럿의 상태는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희귀백혈병의 특성을 연구해왔고, 특히 한국인과 서양인의 유전적 차이에서 오는 치료 반응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김 박사의 연구 성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데이터들, 임상시험 결과들, 그리고 실제 치료 사례들은 제 의심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어요. 결정하셨습니까? 브레넌 경.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그렇게 샬럿의 치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골수 이식 수술이 예정되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샬럿은 특별한 약물 치료를 받으며 수술을 위한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모든 과정을 면밀히 지켜봤어요.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헌신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김 박사팀이 개발한 약물 프로토콜은 기존의 서양 의학에서는 보지 못했던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어요. 브레넌 경,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내일 최종 검사를 하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모레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샬럿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숙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박사였어요. 브레넌 경,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 박사님? 그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증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로 인해 당장은 골수 채취가 불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 전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술은요?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합니다. 기증자의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샬럿의 상태는 매일 악화되고 있었어요. 수술을 위해 받은 사전 약물 치료로 그 아이의 면역 체계는 이미 약해져 있었죠. 이 상황에서 연기는 치명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죠? 하루,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증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동시에 대체 기증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영국에서 떠나올 때 동료들이 했던 경고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당신은 후회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샬럿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김 박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회의 중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자리를 비웠어요. 브레넌 경, 밤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체 기증자를 찾았어요. 순간 희망이 되살아났지만 곧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새 기증자의 유전자 매칭률은 얼마나 되나요? 김 박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61%입니다. 61%요? 그건 더 위험하잖아요. 이게 의료입니까? 이런 식으로 환자를 다루는 겁니까?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브레넌 경, 진정하세요.
저희는 진정하라고요? 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처음부터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영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면. 말을 멈췄습니다. 영국에서도 샬럿을 위한 치료법은 없었어요. 그저 시간 문제였을 뿐이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곳에서의 좌절감에 영국에 대한 향수가 커졌던 것 같아요. 김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레넌 경,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61%의 매칭률은 낮지만 우리의 새로운 약물 조합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획보다 더 강력한 면역 억제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 높아질 거예요. 복도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샬럿이었어요. 그 아이는 제 분노를 모두 들었던 거죠. 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샬럿, 미안해. 딸에게 다가가 안아주려 했지만 그 아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김 박사님은 저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샬럿의 실망한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자존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딸의 희망까지 무너뜨릴 뻔했어요. 샬럿은 제 팔을 잡고 김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말했어요. 죄송해요, 김 박사님. 엄마는 그냥 저를 너무 걱정해서 그래요. 엄마 말은 진심이 아니에요.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보호해야 할 딸이 오히려 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샬럿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샬럿. 내 엄마의 마음 충분히 이해해. 누구라도 자기 아이가 아프면 그럴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박사 앞에서, 그리고 병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만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할게요. 세계적인 외과 의사, 영국 왕실의 주치의, 옥스퍼드 석좌 교수. 모든 타이틀이 의미 없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그저 딸을 잃을까봐 두려운 엄마였습니다. 김 박사가 제 어깨를 잡아 일으켰어요. 브레넌 경, 일어나세요. 당신은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할 때예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샬럿을 살립시다. 김 박사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는 저를 동료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자존심 상한 외국인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할 파트너로 봐주고 있었죠. 네, 함께해요. 어눌한 대답이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샬럿은 기쁜 표정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김 박사님이랑 엄마가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딸의 믿음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어요. 아니, 오히려 깨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것, 자부심과 명예 뒤에 숨겨두었던 제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박사와 그의 팀과 함께 밤새 대안을 찾았어요. 제 지식과 그들의 경험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죠. 대체 공여자를 위한 새로운 약물 조합 설계, 면역 억제제, 프로토콜 조정, 부작용 관리 계획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새로운 치료 계획을 완성했어요. 이전보다 위험도는 높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었죠. 샬럿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하얀 의사 가운이 아닌 지친 엄마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의사인걸. 처음으로 후회했다. 의사였기에 샬럿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지가 주는 위안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의사였기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치료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김 박사 팀은 신속하게 대체 공여자를 준비했어요. 유전자 매칭률은 61%로 더 낮아졌지만 우리는 새로운 약물 조합으로 이를 보완하기로 했죠.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적극적인 참여자였습니다. 김 박사와 함께 약물 용량을 조절하고 부작용 관리 계획을 세웠어요. 영국에서 가져온 제 연구 자료와 김 박사 팀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만나 시너지를 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샬럿의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 계획을 조정했어요. 김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대담한 치료법, 그리고 제 경험과 지식이 합쳐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브레넌 경, 이 방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겁니다. 김 박사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협력은 단순한 의학적 협력을 넘어섰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의사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었어요. 김 박사님,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연구와 면역요법 분야에서요. 영국에서는 아직 이런 접근법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김 박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독특한 상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새로운 의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유연하고 임상시험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빠르죠. 물론 안전성은 철저히 검증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영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간호사장이 제게 환자복을 건네줬습니다. 브레넌 경, 내일 수술실에 의사로 들어가실 거지만 그 전에 잠시 이걸 입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환자 가족으로서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저는 더 이상 브레넌 경이 아니었습니다. 샬럿의 엄마였어요.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딸의 병실로 들어갔을 때 샬럿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그 옷이 더 어울려요. 샬럿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권위와 거리를 둔 채 그저 딸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였죠. 샬럿, 엄마가 너무 걱정했어.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강해질 수 있어.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샬럿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있으면 저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딸 앞에서 울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래, 샬럿. 내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어. 수술 날짜가 다시 잡혔습니다. 새로운 공여자의 골수는 샬럿의 몸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약물 조합은 제대로 작동할까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수술 전날 밤 샬럿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딸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병실에 들어왔어요. 준비되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브레넌 경은 세계적인 외과 의사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저는 샬럿의 엄마로서의 당신을 더 존경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과 명성보다 딸을 위해 무릎 꿇은 모성이 더 값진 것이었을까요? 수술실로 샬럿을 데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샬럿. 딸은 미소 지었어요. 알아요, 엄마. 우리 함께니까요. 수술은 10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김 박사와 함께 수술에 참여했어요. 의사로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로요.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동시에 의사의 눈으로 모든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김 박사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팀워크는 완벽했어요. 한국 의료진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환자를 대하고 있었어요. 수술 중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샬럿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의료진이 긴장했죠. 그때 김 박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브레넌 경, 당신이 개발한 약물 프로토콜을 적용할 시간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연구하던 실험적 치료법이었어요. 아직 임상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그런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김 박사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결심했어요. 네, 진행하세요. 그리고 기적처럼 샬럿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식된 골수가 샬럿의 몸에서 잘 기능할 수 있을까? 거부 반응은 없을까? 수술 후 48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샬럿은 무균실로 옮겨졌고 저는 특수 방호복을 입고 딸 곁을 지켰습니다. 매 순간이 기도와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희망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샬럿의 혈구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몸은 새로운 골수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경, 초기 결과가 매우 유망합니다. 김 박사의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손을 잡은 김 박사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의사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었어요. 무균실에서의 첫 달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샬럿은 철저히 격리된 채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면역 체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했죠. 하루는 제가 무균복을 입고 샬럿의 방에 들어갔을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어요. 방 한구석에 작은 종이약 1000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샬럿? 간호사들이 가져다 준 거예요. 한국에서는 종이약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접어주셨어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샬럿의 눈빛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종이약들이 놓인 이후로 샬럿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영양사가 특별한 식사를 가져왔어요. 이건 쌀죽입니다. 환자에게 좋아요. 특히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흰색 죽을 샬럿이 조심스레 맛을 봤어요. 맛있어요,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죽을 맛보자 예상외로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맛이었습니다. 영양사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죠. 이건 우리 어머니들의 비법이에요. 아픈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해주는 음식이죠. 여기에 특별한 한약재를 넣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에서의 치료는 첨단 의학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들. 그 모든 것이 함께했죠. 점차 샬럿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무균실 문은 더 자주 열렸어요. 병원 직원들이 틈틈이 방문해 샬럿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샬럿입니다. 샬럿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할 때마다 간호사들은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샬럿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숙소에서 지내며 매일 샬럿을 방문했어요. 숙소는 작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에 놀랐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며 샬럿의 병세를 걱정하던 중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침 식당 주인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딸 걱정되시죠? 그녀는 박 선생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역시
딸의 투병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분이었죠. 저도 그랬어요. 매일 밤 혼자 울었죠. 하지만 보세요. 우리 딸은 이제 건강해요. 당신 딸도 분명 나을 거예요. 그녀는 제게 추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잘 먹어야 힘이 나요. 딸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해요. 그 따뜻한 말과 정성 어린 음식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제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샬럿은 무균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철저한 감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샬럿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샬럿의 담당 간호사가 특별한 손님을 데리고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어요. 간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 박사님의 어머니세요. 공항에서 우연히 여러분을 만났다가 아드님에게 이야기를 들으시고 계속 샬럿을 걱정하셨대요. 할머니는 손수 만든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샬럿에게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손뜨개로 만든 목도리와 따뜻한 차가 들어있었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께서 직접 뜨개질하신 거래요. 겨울이 다가오니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샬럿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거죠. 고맙습니다, 할머니. 샬럿이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할머니는 샬럿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가족처럼요. 할머니, 제가 다 나으면 한국 노래 불러드릴게요. 제가 BTS 노래 연습하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완벽하게 전해졌습니다. 엄마, 여기 사람들. 다 우리 가족 같아요. 샬럿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병원이었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미소가 항상 함께했죠.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김 박사도 놀랐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샬럿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네요. 가장 큰 변화는 샬럿의 표정이었어요. 병마와 싸우는 동안에도 그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언제나 밝은 에너지로 가득했죠. 샬럿, 내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니 엄마가 정말 기뻐. 샬럿은 미소 지었어요. 여기서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모두가 제게 힘을 주니까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의학적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었죠. 그것이 샬럿에게 회복의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1년간의 치료와 회복 끝에 샬럿은 건강을 되찾았어요. 의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61%의 유전자 매칭률, 새로운 약물 조합, 그리고 샬럿의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퇴원 전 마지막 검진에서 김 박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든 결과가 정상입니다. 물론 영국에 돌아가서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겠지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완전한 완치를 선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암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년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김 박사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고맙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브레넌 경과 함께 한 치료였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이요? 네, 의학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예술이라는 것을요. 브레넌 경이 보여준 모성애와 헌신은 우리 의료진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였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치유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 심지어 청소부와 식당 직원들까지. 1년 동안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김 박사의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샬럿을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꼭 다시 와야 해. 간호사가 통역해주지 않아도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샬럿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샬럿은 창밖의 서울 풍경을 눈에 담듯 바라봤어요. 이제는 제법 한국에 익숙해진 모습이었죠. 엄마, 우리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샬럿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젠 여기에도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김 박사를 만났어요. 그는 샬럿의 추후 관리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하시면 바로 이 자료들을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의 공동 연구 결과는 이미 국제학술지에 제출되었습니다. 브레넌 경과 함께한 이 치료법이 전 세계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김 박사가 물었어요. 브레넌 경,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신과 의심, 그리고 지금의 감사와 존경. 그 사이에 일어난 모든 변화들. 한국은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으로 치료하는 나라입니다.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제 말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의학의 본질입니다. 기술과 약물만으로는 부족해요.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샬럿이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서 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샬럿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의학적 지식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가진 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의 제 모습을 다시 찾았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풍경이 작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다시 올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에겐 또 다른 고향이 생겼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와 첫 출근 날, 옥스퍼드 의대 제 사무실 문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브레넌 경, 외과 석좌 교수. 그 타이틀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놀랍게도 학교는 저를 다시 환영해 주었습니다. 1년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김 박사와의 공동 연구 성과가 이미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죠. 저는 조용히 손짓해 그들을 앉히고 강단에 섰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치유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첨단 기술과 최신 연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를 한 인간으로 대하는 마음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최근 한국에서 배운 귀중한 교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학은 한국국립암센터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만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죠.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김 박사의 연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어요. 의학의 미래를 향한 열정과 호기심이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샬럿이 한국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라고 했죠.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배운 레시피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한국식 저녁이에요. 샬럿이 밝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세상 어떤 의학적 성취보다 값진 선물이었죠. 샬럿, 내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박사였습니다. 브레넌 경,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우리의 공동 연구 논문이 세계 최고 의학 저널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은 이미 3명의 환자가 우리의 프로토콜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샬럿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제 다른 아이들,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내년에 국제의학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브레넌 경이 기조연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샬럿도 함께요. 우리 어머니가 샬럿이 보고 싶다고 계속 물어보시네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이죠, 김 박사님. 샬럿과 저 꼭 방문하겠습니다. 식탁에 앉아 샬럿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의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속에서 가장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 가장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요. 샬럿의 건강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은 정말로 사람으로 치료하는 나라입니다.